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연봉 받으려면 피해의식이 없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의식은 상대에 대한 공감을 사라지게 해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돼버려요. 이게 가장 큰 핵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장은 착취하는 나쁜 새끼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사장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나쁜 존재들이고 욕심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직을 해야 된다든지 그 회사에 들어갈 때도 사실 내가 연봉에 동의를 해서 들어간 거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력서를 써서 지원했고 아무도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회사에 간 건데 거기서 그냥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받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 본인 고용주를 굳이 욕하고 있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동의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그리고 언제든지 나오면 되거든요. 너 퇴사할 때 강제로 언제까지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도의적으로 우리가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하는 거지. 내일 당장 근로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사장들은 내일 당장 안 나와서 피해가 많아져도 그거에 대해서는 근로자한테 어떻게 소송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거 이해득실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근데 반대로 근로자는 내일 당장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까지 일한 임금을 다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강영욱 사태에서도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도 퇴사를 하는 상황임에도 다 일한 걸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에게 훨씬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에게 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민희진 씨 사태에서도 그 사람 천재야. 그 사람 선동하는데 진짜 천재더라고. 이번에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번에도 보면 사람들이 승소한 줄 아는데 본안이 아직 본 안으로 안 갔어요. 이 사람이 계약 위반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1,000억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되게 청순 가련하게 있고 되게 사람 착하고 대인배처럼 막 이렇게 나왔잖아. 변호사들이 되게 잘 쓰는 수법이 뭐냐면 본 건에서 이기기 애매하면 포커스를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화해를 유도해서 이기기가 힘드니까 화해를 유도하겠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계약서 검토 진짜 많이 한 사람이고 법정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서 느낀 게 이게 일시적으로 이 사람을 일단은 자르지 말고 본안이 길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자르는 거는 자르기에는 뭔가 되게 아쉽고 배신은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배인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자르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거는 너희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이게 법원의 입장인 거고. 근데 그 외에 이제 민희 씨가 지금 배임을 했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 사람들과의 계약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과의 계약에서 위반한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배신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이 증거로 채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라운드가 펼쳐지고 본안이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 본인들이 훨씬 더 이길 상황이 높다면 뭐 법무법인 세종 이런 데가 만만한 데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렇게까지 갑자기 대인배가 돼서 화해를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뭐 아무튼 뭐 지켜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의식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선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치 독일도 유대인들이 중세시대에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중세시대에는 그거를 되게 천박하게 봤단 말이죠. 근데 또 금융업이 돈이 많이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뭐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지. 저 새끼들이 우리 돈 다 뺏어갔다 이런 거지. 지들이 고리대금업 하면 되는데 안 해놓고서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결국에는 나치 독일은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의 나치는 우리나라 주권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인 것 같이 국민들이 제일 가장 지지한 당이 나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나치는 사람이 아니다. 아까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프레임을 짜버리면 그다음부터 엄청난 잔인한 실험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진 않거든요. 왜냐면 얘는 고기잖아. 그런 생각이죠. 근데 개고기를 먹으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잖아. 우리 퍼피가 이런 귀여운 퍼피를 내가 먹을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 사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공감을 하느냐, 그러니까 좀 귀엽고 내가 직접 키우고 뭐 그런 동물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거고, 사회적 가스라이팅은 개나 소나 돼지는, 그러니까 소나 돼지는 먹어도 되는 아주 맛있는 고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고기지만, 실제로 이제 개나 고양이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뭘 먹든 상관없거든. 근데 저 같아도 개고기가 먹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너무 귀엽고 마음이 가는 게 있지. 하지만 돼지고기 존나 맛있지. 근데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기 취향은, 음식은 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근로자라면 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내가 매번 일반 근로자인데 피해의식을 여기서 이제 가져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없고 고귀하고 선량한 노동자라는 프레임이 생기고, 고로 나는 문제가 없고 사장만 문제고, 내가 가난한 건 사장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능력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 재벌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거든요. 기업이 한 80% 이상 세금을 내요.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상위 1% 소득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뜯으려고 결국에는 상속세도 50% 이상 뜯어가지고, 결국엔 200억이 있는 부자가, 내가 이번 연도에 2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득세로 이미 100억에서 120억 사이를 가져가거든요. 그럼 이 부자는 80억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 돈을 다 내고 80억을 딱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올해 사고가 나서 죽어버려. 그럼 내 자식한테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상속을 할 때 50%를 또 떼가요. 그래서 200억 번 부자는 자식에게 상속할 때 40억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계속 떼가야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거를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상속할 때 갑자기 경영권이 탈취되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악용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그 경영권을 이제 탈취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삼성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경영 방식이나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서 경영권을 어떻게든 지켰는데, 결국엔 그 과정에서 이제 범죄가 드러난 거죠. 근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모펀드에서 삼성을 만약에 탈취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사모펀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고, 그 회사를 괜찮은 가치로 만들어서 파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조금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되고 상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현대사를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는 절대 악이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극초기 기업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능력 있는 리더 중심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도 있고 실제 사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독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과 고종, 그러니까 사실 1900년대 초만 해도 조선시대가 있었을 텐데, 그때 고종도 독재였고요. 명성황후도 독재였고, 세종대왕도, 좋은 평가받는 세종대왕도 독재였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독재 베이스로 성장해서 지금 세계에서 손꼽는 엄청난 부국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만과 우리나라가 정말 미친듯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정말 세계적으로 손꼽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쟁 때문에 진짜 개똥망한 게 남한이었는데, 그 개똥망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다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 독재가 우리나라도 꽤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부분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독재하면은 다 성공하냐? 그러지도 않죠. 그 뭐 대표적으로 필리핀 같은 케이스도 그 독재가 잘못된 케이스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계속 성공하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도 않은 게, 실제로 월남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였고 미국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게 흑과 백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특정 어떤 사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조선시대는 아름답고 좋게 생각하고 막 선덕여왕 이런 거 볼 때도 막 역시 어진 왕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이입하는 대상은 본인이 왕이나 공주,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냥 개똥이나 언년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조선 같은 경우는 50%가 개똥이 언년이 노비였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이 될지는 잘 봐야 돼. 현실은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톱스타인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막 주목받는 그런 뭐 연예인들이나 뭐 세계적인 리더들이 아니고 일반 평민이니까 불만이 많은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개똥이나 언연이로 했으면 조선시대가 역대 최악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독재는 절대적으로 나쁘고 무엇은 절대적으로 좋고, 지금의 잣대로 조선시대를 평가를 하는데 왜 이중잣대를 가지냐고. 뭐 박정희 때는 뭐 박정희는 되게 잘못됐고, 그때는 박정희 때 자체가 미국에서는 뭐 유색인종 화장실이 따로 있을 때였어요.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대화됐을 때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대 자체가 가진 미개함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두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독재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나 굉장히 많은 척살, 사람에 대한 어떤 몰이해 이런 게 있는 거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3번, 남성은 이제 잠재적 성범죄라는 피해의식이 결국에는 여성에 대한 CPR 거부가 되는 거죠. 나는 근데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유난히 남성에 대한 그 성욕을 되게 더럽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은 성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리고 여성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는 거 뭐 재범 오빠 찌찌파티라든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소위 알패스라고 하는 뭐 그런 문화도 있고, 결국 여성들도 성욕이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시선이 있는 건데, 뭐 쇼타콘이나 로리콤에 따라서 그 로리콘이나 이제 쇼타콤에 대해서 완전 다른 관점으로 쇼타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뭐 지지하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이런 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어린 여성이나 어린 남성이나 좋아하는 거는 그냥 성별만 바뀌었을 뿐은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왜 그런 어떤 이런 프레임 때문에 결국에는 남성은 절대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더럽고 되게 잘못된 사람이라는 이런 사상이 만들어낸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이 CPR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가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CPR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죠. 실제로 이태원 대참사에서 그 CPR 할 때 굉장히 좀 그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여성에 대한 CPR을 할 때 주저주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후문이 있죠. 그리고 도와주고 나서 역으로 고소를 먹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나를 CPR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되게 싫어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예고하고 쓰러지는 게 아닌데, 결국에는 흑과 백으로 남성은 되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잘못됐다는 세상이 만들어낸 되게 잘못된 편견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남성은 완전군장을 하고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철인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그 10일만에 훈련병이 가혹행위로 이제 세상을 달리한 거죠. 근육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 가혹행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27살에 훈련소를 가서 비교적 최근에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훈련소만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기억이 좀 더 훈련소 기억이 선명해요. 근데 저희 때도 중대장은 거의 막 일주일에 한 번 면담 할까 말까 했었고, 그리고 중대장은 훈련 인솔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기합을 주고 이런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12, 13년 전만 해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진짜 완전 군장이 진짜 무겁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제가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하는데, 근데 그 50개, 100개도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완전 군장이면 40kg인데 이게 40kg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진짜 가벼운 되게 마른 여성들 한 명을 그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귀멸의 칼날에 뭐 네지코를 들고 다니는 뭐 탄지로 같이 가볍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무겁고 40kg면 꽤 무거워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헬스를 한 지가 뭐 대충 하긴 하지만 그래도 됐지만 제가 40kg를 들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래 못합니다. 특히나 팔굽혀펴기를 40kg 들고 한다 이러면 진짜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꾀병 부린다라고 중대장, 그것도 여성 중대장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남성은 저런 거 남자라면 저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실제로 운동을 안 하던 남성이 운동을 갑자기 하면 저렇게 엄청난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병 10일째면은 보통 3일째는 안 건들긴 하는데 한 일주일이면 아직 심지어 체력이 올라오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 남성들이 굉장히 엄청난 긴장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계속 먹을 거는 다 먹는데도 엄청난 긴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안 가면은 또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강제로 가는 곳들이라서 근데 이런 걸 이제 군캉스라고 비하하고 저 남자 새끼들이 저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유난을 떠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들어낸 망상 때문에 쟤 또 저렇게까지 죽을 정도로 저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안 믿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반대 성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워홀 다녀온 여자들은 다 문란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프레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그러면 본인이 워홀 갔는데 서양 여자들이 본인을 엄청나게 좋아했으면 워홀 본인도 가서 엄청나게 문란하게 살았을 거잖아. 근데 인기가 없었을 뿐이지. 아시아 남자들 별로 인기 없거든. 서양 남자들 키 크고 뭐 피지컬 되고 뭐 여러모로 그 매력 있는데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남자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사람들을 떨어지는 등급의 사람을 만나서 만족시켜주는 거를 기사도 정신이 있거든. 그래서 인정 욕구라고 하죠. 남성의 본능에 가까운 건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만족시켜주기 쉬운 사람을 좋아하는데 반대로 이제 여성들은 자기보다 하이퍼가미 본능이라 그러잖아. 레드필에서. 그래서 자기보다 저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여러모로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인기 많은 그러면 남자들이 인기 많은 해외에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존나 문란해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문란한 거 똑같고 결국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필리핀 같은 데서 문란한 남자들 존나 많음. 나 존나 많이 봤음. 여행 좋아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인기 없는 데서는 남자들이 되게 소극적이지. 인기 많은 데 가봐. 졸라 문란함. 그래서 저거 갖고 이제 완벽하게 찍어 누르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왜 코피노 이런 게 왜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근데 뭐 코피노보다 사실은 자피노가 더 문제거든요. 막 일본 자피노가 더 많아요. 사실 일본 남자들에 의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거는 필리핀 자체에 좀 낙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천주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진다는 거는 본인들도 잘 이렇게 먹히는 곳에 가면은 똑같이 할 거면 그냥 인기 없어서 잘 안 되는 거 같고 왜냐면 서양 남자들은 아시안 뷰티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향이긴 한데 뭐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저것만 가지고 사람을 너무 강하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본인들도 공대 다니면서 뭐 사실 뭐 여성들은 뭐 젊은 시절에 막 즐기고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많이 하지만 애초에 뭐 공대남들이 매력 없는 거는 이미 많이 유명하고 문과 출신 남성들이 인기 많은 거는 일반적이고 그냥 인기 없어서 인기 없었을 뿐이지 의대생들도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만날 사람 다 만나잖아.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인기 없어서 그냥 도태되고 이런 되게 불리한 구조에서 어떤 선입견을 여성에게 씌워서 그 사람들은 되게 문제가 많은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좀 문란하면 좀 젊은 시절에 문란할 수도 있지 않나? 그 왜냐면 서양 여자들 소위 본인들이 말하는 그 가서양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문란해요. 훨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뭐 남자친구가 없으면 되게 이상하게 보는 문화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문란하죠. 그래서 그런 거로 따지면 좋은데 뭐 국제 결혼을 그냥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고 태국 같은 경우도 그 끼기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나는 남성 외에 다른 남성들을 만나는 여성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본인들이 그냥 좀 밀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피해의식에서 만들어낸 공격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객관적인 거 뭐 마통론 이런 거,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여자는 혼수 3천만 회와도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피해의식인 거죠. 뭐 남자는 뭐 하늘에서 돈이 쏟아 떨어지나. 그러니까 이제 페미들이 만든 논리가 그거잖아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만들지만 저처럼 이제 개발자를 육성해서 직업 훈련을 해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팀노바 같은 경우도 연봉 8천인 친구들이 둘 다 여성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뭐 남성분들 못지않게 정말 일 잘하고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 진짜 아웃풋이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성실하고, 그렇게 일하면은 크게 뭐 이렇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실제로 코딩을 시켜봐도 제대로 훈련받은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이 잘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성별이 뭐 유난히 잘한다 이러기도 힘들어요. 막 7점대 간 남자 애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성실한 친구도 많고, 6천대 이상들은 보통 일반적인 능력을 초월한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고, 요즘은 예전에는 6천대 갔을 친구가 요즘은 5천대로 가기는 하지만, 요즘 대부분은 굉장히 그 성실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 막 나누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남성은 강하고, 야, 아무리 그래도 님들 혼수 3천 해오는 거에 비해서 남자가 3억짜리 집을 해오는 건 10배 차이인데, 임금이 10배 차이 나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애초에 업종 자체가 다른데, 서비스직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몸 쓰고 힘 쓰고 막 골병 드는 직업은 남성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런 업종에 대한 차이는 흐린 눈 해가지고 절대 보지 않고 하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흐린 눈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사람이면 알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게 부조리하다는 건 알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왜 지금 이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적응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패러다임에 왜 굳이 편승해서 같이 가고 있냐 이거지. 내가 INTP 성향이고 좀 삐딱하고 마이웨이가 샹마이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논리와 결과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그렇게 억가당하고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막 우리 이력서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팀노바 이력서가 신입 개발자 이력서에 표준이 되고 있죠. 다들 존나 따라합니다. 왜 하냐면, 팀노바 통계 보면 팀노바 이력서 검색어 존나 높이 들어옴. 왜냐면 어떻게 쓰는지 배우려고. 나는 그거 내가 보라고 이미 오픈을 한 거고, 학생 동의하에 오픈을 한 거고, 이렇게 훌륭하게 썼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오픈한 건데, 욕할 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런 거 갖고 조리돌림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리고 네카라쿠베당도 신격화인데, 요새 사람들 네카라쿠베당도 애초에 신입 개발자가 거의 못 가니까 있는 경력자들도 자르는 판인데, 못 가니까 쏙 들어갔잖아. 거기 들어가는 것만 정답이라고 외치던 사람들 쏙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아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얘기가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여러분 되게 전문가가 무서운 게 뭐냐면, 막 10만 대군이 본인들이 맞다고 계속 떠들어도 전문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괜히 전문가가 있고 권위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고졸이나 이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고졸 막 중졸 이런 친구들 고연봉으로 취직시키는 건 저만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 결과로 증명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류나 프레임이, 그러니까 점점 그래도 아직은 국민들이 많이 감정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디워 때보다는 광적이진 않거든요. 옛날에는 애국 안 하고 외제차 타면은 사람 뭐 쌍놈 취급하고 막 그랬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본인의 취향에 있어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중국산도 외제 아닌가? 뭐 싼 거 쓰는 그 한국인들은 착하고, 비싼 독일차 타는 사람들은 나쁜 새끼들. 뭐 이런 프레임이 존나게 많았단 말이야. 신토부리. 요새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게 미개함에서 그래도 조금은 사람들이 좀 똑똑해지고 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은 10년이 지나도 별로 부끄럽질 않은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10년 전에 개발자 여러분들 피해의식을 가지지 맙시다 10년 전에도 블로그에 썼던 글들이야. 그냥 님들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1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계속 고연봉자들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3명이 또 동시에 취업을 했는데, 다 고연봉으로 취업을 했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득되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도 많이 욕먹을 때도 많이 지지해주시고 여기까지 응원해주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고맙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구 공전설 주장하면은 중세 시대는 죽창으로 찔렀잖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죽창으로 찔러서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날 죽이거나 그러진 않잖아. 근데 다 이제 피해식을 학습한 세대들은요, 그 고정관념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과 뭐 그 20, 30대 남성과 40, 50대 남성의 대립이 되게 심하잖아요. 스윗한 남이 결국에 지금의 이기적인 여성들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 20, 30대 남성들이. 너무 이제 우쭈쭈쭈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세대가 있고 그 사람들만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 30대에 살아온 그 사람들의 정서는 저는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거든요. 왜 어떤 정도는 여성들은 항상 보호해줘야 될 존재고 막 이런 패러다임이 되게 강했어요. 가부장제가 되게 심하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산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이기적인 세대 있죠. 소위 이제 중국에서도 탕핑족이라고도 하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가 따마 세대라고 있어요. 그 따마 세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지하철 자리 차지하려고 막 짐 던지는 아줌마들 이런 세대거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글리 차이니즈 이런 얘기를 만들게 만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맘충의 거의 업그레이드판 세대인데 그런 세대들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그대로 나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기적인 세대는 결국에는 나중에 한 4, 50대 돼서 엄청나게 욕먹고 엄청나게 문제되는 세대가 될 거야. 일본에서도 그렇게 단죄하는 세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이게 성별을 바꿨을 때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 여성들이 가장남을 되게 외쳤어요. 하드웨어가 훌륭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가장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찬사가 어느 순간부터 끊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여성이 출산을 하고 어느 정도 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에 일을 안 하면 이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지금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남성들이 일을 하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이 나라에 맞춰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찬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경제 주권이 남성에게 있는 선택이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여성들은 그 소위 갓양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러가는 국제 결혼이 더 많았던 거죠. 여성들이 능력이 엄청 좋지 않은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마트 캐셔 같은 거를 일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막 석사까지 나온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어떤 사례들 그리고 남자들이 결혼하고서 일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으니까 연애는 가장남이랑 하고 실제로 결혼은 잘 안 하는 케이스가 많죠. 호주에서 워홀하고 캐나다에서 워홀하고 그렇게 막 물란하게 살고 즐겁게 막 즐겼으면 그 멋진 가장남이랑 그대로 결혼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결혼은 현실이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본인이 부담하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그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별을 찾아서 이런 막 결혼할 때 육각남이라든지 이런 신조어를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세대는 분명히 휩쓸려 지나갈 겁니다. 그 20, 30대 세대는 40, 50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세대들은 개념녀 세대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혼수 삼천은 이제 안 될 거예요. 이제는 그 소위 이제 스탑럴커론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도축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을 할 때 한국 법은 남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나랑 동지론, 그러니까 비슷한 능력을 가진 여성과 결혼했을 때 비슷한 재산을 비슷하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율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혼 케이스에 남성이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데 여성이 능력이 안 좋은 케이스에 3년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을 때 재산을 뭐 절반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남성이 만약에 결혼 전에 100억이 있었어도 10년을 살고 나면 50억 정도를 떼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그 법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봐서 똑같이 100억 있는 여성 또는 능력이 좋은 여성들을 선호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소위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재산 분할을 거의 안 해도 되는 이런 나라에 가서 결혼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회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본
그 다음 세대의 여성들은 아 이게 서로 여성들도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여성들도 충분히 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에이다 러브레이스도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래머는 힘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힘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들도 잘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오픈 AI CTO 중에 CTO가 여러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CTO 중에 한 명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여성들도 동지론을 더 선호하고 있고, 결혼을 떠나서 내가 혼자 산다고 했을 때도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뭐 사람들이 뭐 남성들은 어차피 뭐 능력 좋은 여성들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능력 좋으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성들도 능력 좋고 요즘같이 동지론 이런 걸 따지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 예전에 뭐 정치 스캔들 있었잖아요. 뭐 어떤 뭐 이게 호빠 선수였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갔던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뭐 그 아줌마가 이뻐서 좋아하나 돈 많아서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돈 많아서도 돈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돈으로 뭐 사는 게 뭐 되게 그런 사랑이 좋은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모든 어떤 소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들이 뭐 모두 엄청나게 매력적이어서 결혼했나? 뭐 이은혜였나? 그 사이코패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뭐 능력만 보고 결혼하고 이런 케이스 되게 왕왕 있거든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도 이제 점점 개념녀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아무 무일푼으로 결혼한 사람 많았어요. 우리 집이 옛날에 옆에 세주고 살았거든요. 옛날에 아버지가 엄마가 보통 아버지들을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뭐, 저 인간이 어쩌저쩌고 막 그랬어. 우리 집도 옛날에 그랬었어. 맨날 술 마시고 온다고. 근데 아버지가 생각해보면은 사우디 갔다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와서 집도 사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 제가 항상 이제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다고. 맨날 밤에 들어오시고 술 마시고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되게 막 여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거든. 우리 아빠는 그렇게 바람도 안 피는 타입이고, 술 마시면 그냥 조용히 자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되게 가정적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버지도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는 막 가스라이팅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아무튼 그때 아버지가 갔다 와서 집을 샀는데, 산 집이 그 옛날에는 단칸방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신혼부부들이 무일푼으로 진짜 아주 작은 금액으로 월세 내고 살면서 하나하나 집을 조금씩 이렇게 같이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은 살림을 하고 남성은 돈을 벌어와서 이렇게 같이 가는 케이스가 점점 집을 키워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세 주고 살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적이어서 지금은 남성들이 다 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성들도 이제 남성들이 옛날처럼 외벌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에 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남성 우월주의가 되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그 여성이 소위 여성력을 키워가지고 완전한 더 살림 잘하고 더 내조 잘하는 이런 여성화가 되는, 왜냐면 마케이누 세대가 싸움의 진 개라는 뜻의 세대인데, 그때 여자들이 엄청 드셌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 여성들 이후에 나온 여성들의 세대는 여성력이라고 해서, 일본 서점에서 여성력을 키우는, 여성력이 뭐냐면 여자다운 거,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오히려 더 여성력을 더 강조하는 세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이제 서양처럼 되는 거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완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들도 아이를 낳아도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소위 이제 복지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주장을 하는 게,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이 이렇게 정부가 다 배급해주고 모두 평등한 사회가 좋은 사회다 외치지만, 그곳에서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살림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는 국가에서 타가소에서 키워주고, 대신에 여성들은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냥 나는 조용히 소소하게 내 새끼들 키우면서 살고 싶은 이런 여성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닌 거죠.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막 경력 단절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냥 살림하는 게 좋은 여성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점점 이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도 동지론을 원한다든지, 그래서 서양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막 보면은 러브 액츄얼리 이런 거 보면은 막 프로포즈 하면은 막 여자들이 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남자들이 책임져야 될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 리스크가 크니까 결혼을 잘 안 한단 말이지. 결혼 안 하고 이게 프랑스처럼, 프랑스 뭐라 그러지?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이게 뭐 서울신문에는 지브럴이라는 자료를 인용을 하자면 이 프랑스에 이제 팍스라는 PACS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약간 독특한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결혼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런 독특한 이런 구조가 더 많이 생길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동거 제도, 사실혼 제도가 많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뭐 말이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핵심은 뭐냐?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사는데 문제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인간은 자기가 걸은 길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한 번쯤은 갔다 와도 되겠다 얘기하지만, 저처럼 병특을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갈 거면 병특이 낫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력도 쌓이고 어차피 개발자 할 거니까 이게 돈도 벌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공익이나 면제 받는 사람들, 왜 이왕이면 면제 받는 게 좋은, 난 면제 받아서 좋았던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탑골공원에 있는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은 목소리 높이고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목소리가 큰 거 자체를 좀 저는 혐오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안 하고 얘기를 하는, 또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나 아니면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아무튼 피해식이 결국에는 고연봉 개발자를 못 만든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혐오나 특정 되게 위험한 누가 봐도 그 근거가 없는 그런 방향을 가진 분들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 탓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누구 탓일 수도 있어. 정말 정부 탓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보면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진짜 많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팀노바 억까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도 다 했는데 취업 안 하고 저 구라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 열심히 인증했더니 저기는 뭐 졸업을 안 시켜준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용 1단계까지는 응용 2단계가 워낙 어려우니까 응용 2단계를 수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응용 2단계는 아예 11개월 픽스예요,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고, 심각한 케이스에는 학생 동의하에 뭐 한두 달 정도 더 길게 하는 케이스 있는데, 보통은 거의 97, 8%가 연장 없이 그냥 11개월하고 그냥 다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까 내가 취직을 안 시켜주면 모르겠는데 취직까지 책임감 있게 다 하고 이런 선생님이 어딨어. 국내에서 나만큼 해주는 사람 있는지 봐봐. 졸업하고 나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담 요청하면 졸업생들도 다 상담해주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같이 뭐 계약서도 수정 요구를 한 적도 되게 많고, 나 같은 선생님이 어딨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더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평균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질투에 눈이 멀면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 질투에 눈 멀면 뭐 객관적으로 뭐 상황을 보고서 막 뭐 여자들 막 머리 뜯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질투에 눈 멀면 이제 되게 막 극단적인 상황 뭐 아니면 진짜 극단적인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류의 자체가 원래 없는 성향이기도 한데요. 근데 뭐 그렇지만서도 제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교육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인간에 대한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을 잘 바꾸고 이런 모습 보면 또 행복하긴 하더라고. 완전히 또 좀 그런 성향은 아닌가 봐, 내가.
그래서 사람에게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개선되는 모습에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입장에서 난 그런 게 너무 재밌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소위 이제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바라잖아. 나는 비전공자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게, 특히나 그런 친구들이 나를 겪지 않았으면 받지 못할 연봉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어제도 그 새 친구가 그래도, 날 빡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 가고 행복해 하니까 좋더라고. 얘네들이 좀 우울했거든. 근데 영상에 나온 모습은 안 우울했죠. 그 왜 그러냐면, 우울증의 원인이 제거되면 그 우울증은 사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진 전애인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고 돈도 잘 벌고 뭐 자존감 있게 좀 멋지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긴 해도, 그렇게 해서 뿌듯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고, 그걸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인기도 많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사람은 당연히 멋있죠. 선배로서도 멋있고 후배로서도 멋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피해의식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거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질투도 뭐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 내가 질투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투의 대상도 많아지지 않고,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천재들은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그 유치한 질투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뛰어나면 질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옛날에 제 연봉 알고 난 다음에 사이 틀어진 그런 개발자들도 진짜 많았었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존나 시비 거는 거야. 그런 사람들 꽤 많았고, 팀노바 하면서도 질투를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 저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흑화된 선생님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결과, 그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인성으로는 좀 아쉬워요. 욕도 잘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뭐 인성적으로 아름다운 선생님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내 학생들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게 가능했냐면, 결국에는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가 뭐 그렇게 욕을 하든 뭘 하든 선생의 본분은 얘 고연봉으로 잘 보내주는 거잖아요. 직업훈련학교는. 그러니까 결과가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팀노바가 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은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랑 상관없음.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지, 기분 나쁜 일이지. 그렇지만 교육의 질이 그래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교육이 더 현실적이고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고연봉 개발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요즘 개발자 취업 이렇게 힘든데 연봉 5천대 이상으로 거의 매주, 이번 주에는 3명이나 가니까 제가 또 오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저번 주에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기 걸려서, 이제 감기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죠. 그런데 반대는 또 이번에 또 3명 가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되게 힘있게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참 인생이란 게 존나게 진짜 아주 작은 거에 행복하고 작은 거에 되게 슬프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기분 좋아서 좀 힘있게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고연봉을 받으려면 이 피해의식을 진짜 없애야 돼요. 사장님에 대한 어떤 그 증오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내가 저 사장님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과연 지금 이 회사를 나와서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가 먼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 능력적으로 나를 처음 보는 타인이 나한테 뻑이 갈 정도로 멋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사장들 증오하면 결국에는 더 나은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상태의 어떤 아줌마가 자기 남편을 타인들 앞에서 까내리는 것과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본인이 선택한 회사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남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증오할 것도 없어요. 물론 저도 결과가 안 나오거나 그럴 때 주로 자기 비하를 많이 하긴 해요, 저는.
아,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래? 근데 자기 비하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진짜 자기 비하는 필요해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객관적으로 능력을 증명하기에는 요런 게 부족하구나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여러분들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근거가 생기는 거라고.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해지면은 뭐 그것도 정신적으로 안 좋긴 한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내가 목표한 대로 뭔가를 잘 해버릇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더라고요. 최소한 능력이 좋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를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막 조카도 오래간만에 이제 막 이제 다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걔한테도 그래. 거봐, 너 네가 얘기했지. 너 뭐 고등학교, 걔가 IT 고등학교 다니거든요. IT 고등학교 가면 지보다 잘하는 애 존나 많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너 초등학생 때 가르쳤을 때 네 잘했으면 IT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잘하는 애로 손꼽히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니 막 그지같이 하더니 그렇게 됐자고. 다 니 탓이라고. 엄마 탓하지 말라고 막 이러거든 나는. 당연하지. 다 본인이 공부 안 해서 생긴 탓인데 뭐. 자기 탓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발전이 잘 되는 케이스니까 저 믿고, 오늘도 좀 힘드시겠지만 주말마다 이렇게 길게 잔소리를 또 하는데 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번 주는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저번 주 너무 내가 이 직업을 하는 게 맞아? 얘네들이 아니 뭐 강사 얘기를 듣지도 않고 뭐 취업도 안 되는데 듣지를 않아. 왜 이렇게 무능한데 알려주는 것도 안 해. 이런 느낌인 거지.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너무 개빡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바로 취직이 되잖아. 그리고 그 친구도 3명이나 잘 되고 이러니까 그냥 또 갑자기 또 존나 행복해져.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말 안 듣던 친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또 연습을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몸살 날 정도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랄한 게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갑상선암 걸렸을 때도 진짜 막 새벽까지 학생들 막 가르치고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맨날 후회하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다가 암에 걸렸었거든. 그래서 이제 암이 이제 올해 이제 끝나는데 만 5년 이번에까지만 그 문제 없으면 완치인데,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고단하고 항상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조리돌림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면 되고, 어차피 저는 약간 능력 없고 징징대는 애들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좀 제대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진짜 10년 전의 패러다임, 그 이전에 10년 전의 패러다임이 가봤자 10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도 약간 너무 극단적인 여성주의인 레디컬 페미니즘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는 소수가 될 거라는 거를 장담하는 이유가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KKK라고 그 남성 우월주의 기반의, 백인 우월주의 기반의 이런 단체도 옛날에 엄청 컸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길어야 한 10년, 20년 가다가 결국에는 쇠퇴되고 지금은 KKK 이런 것도 굉장히 소수의 집단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666, 막 KKK 이게 막 80년대, 70년대 막 되게 이런 패러다임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그런 젊은이들의 패러다임은 오래 안 가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심취했던 어떤 집시, 반전, 뭐 평화 이런 어떤 키워드도 70년대 막 60년대 히피 문화 같은 게 그때 유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비주류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관점이나 패러다임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10년 단위로 바뀌니까 나중에 이 다음 패러다임은 이제 사토리 세대의 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도 1980년대 후반에 밥에 금 뿌려 먹고 막 진짜 사치의 끝을 보여줬거든. 우리 이제 코로나 때 그 사치의 끝을 보여줬잖아요. 롤렉스에 막 줄 졸라 서 있고 막 샤넬 안 사면 막 죽고 이랬었잖아. 근데 이 다음에 나온 세대가 이제 잃어버린 30년의 세대가 나오죠. 사토리 세대, 경제 위기 이런 거를 직격탄으로 맞은 10대들이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절약하고 득도한 세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에 맞이할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
근현대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똑한 분이라면 빨리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 시대에 올 시대를 잘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노력이라는 거는 어떤 시대든 노력을 해서 무언가 얻어나가는 거, 피해의식 없이 내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거는 그냥 만고의 진리였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옛날에도 다 똑같이, 옛날에 뭐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1000년 전, 뭐 2000년 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진짜 그런 똑똑한 사람들, 정말 세계적인 위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노력을 폄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과하게 자기 비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면. 특히나 직업의 영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많이 힘들었던 게, 진짜 내가 얘네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가 많은 건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3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왜 얘네들은 그 연습을 안 해왔지? 그럼 내가 이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아무리 얘네들한테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막 그런 자기 비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프로세스에 결국엔 뭘 잘할 때 나중에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말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은 절대 옆에 두지 마시고, 옆에 여러분들이 가진 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친구를 끊으라는 건 아닌데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좀 노력하는 친구들을 옆에 많이 두세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돈도 잘 모으고, 이런 친구들이 또 결국에는 서로 재테크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먹고 사는데도 도움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친구를 너무 막 이렇게 이용하는 느낌으로 사귀는 거는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잘 보면은 나는 이용하지 않지만 걔는 나를 이용하는 케이스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메타인지 하셔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